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재물이건 권력이건 어떤 욕심이건 간에 절제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관례가 없는 짓, 그러니까 상임선관위원회에서 3년을 마치고 비상근 선관위원으로 3년을 더할 예정이었던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1월 24일 날 예정된 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직원들 반발이 아주 거셌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명직 자리라는 것이 조혜주 상임위원이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에게 3년짜리 장관직 자리를 더 만들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그런 특혜를 문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조혜주에게 제공하려고 했을까? 문 대통령이 그를 특별히 이쁘게 봤기 때문일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혜주가 아직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문 대통령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게 바로 비상임 선관위원 직책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반발이 아주 거세다란 청와대 관계자들의 정부 보고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사표를 반려하고 그에게 한 번 더 선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기회를 제공하려던 그런 문 대통령은 아주 신속하게 그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셈입니다. 중동 3개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1월 21일 날 현지에서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위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 이렇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언론에게 알렸습니다. 아마도 선관위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이 같은 초유의 사태 때문에 조혜주의 4.15 부정선거에서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이것이 바로 대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가지고 조혜주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립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시민 문영일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일은 동네 면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경기장 심판에게 자기 팀 코치를 앉혀놓고 시합이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순옥 씨는 어제는 사표 반려, 오늘은 사표 수립. 역시 문 대통령은 눈치가 백단입니다. 아주 비판적인 의견이 시중에 팽배합니다. 1월 19일 날 조혜주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자리를 갈아타게 하겠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국내 거의 대부분 언론은 대선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 일이라고 기사와 사설을 통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이런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 결정과 조혜주 상임위원회 시도에 대해서 1월 20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국장단, 사무관단의 사퇴 요구가 뒤를 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선관위 지도부도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퇴 촉구에 나서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2,90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대통령이 뜻이 반영된 조혜주 상임위원회 선관위직 연임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는 선관위 60년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가 달아오르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청와대는 서둘러서 진화책을 마련하게 되고 그 진화책이 바로 조혜주 상임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 지도부의 사퇴 촉구문에 담긴 내용은 선관위 간부들이 그동안 쏟아진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대한 비난과 질책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간의 관례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저희들이 올립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런 상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계속해서 선관위 측에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저는 지칭한다 이렇게 봅니다. 조혜주 위원님은 위원회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위원회가 편향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설명을 더하게 되면 위원회가 편향적이다 이야기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그런 지속적인 지적을 받은 것을 아마 말할 겁니다. 직원들은 위원님의 임기 만료가 지속되는 선거 부정 의혹과 편향적이라는 억지 비난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해설을 좀 더 하면 절대로 억지 비난이 아닙니다. 대단히 근거가 있고 대단히 증거의 바탕을 둔 그런 선관위를 비난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비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짓을 했기 때문에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또 촉구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양대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하 직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까 우려됩니다. 여기서 아마 양대 선거라는 것은 대선과 곧 이어진 지방선거를 뜻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지난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에 대해서는 그냥 묻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후배들을 믿고 맡겨달라. 이것이 바로 간부들, 선관위 간부들이 조혜주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촉구문에 들어있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이 물러서기로 결정한 다음에 장문의 사퇴문인 후배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에 올라 있습니다. 그의 사퇴문에 기막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인 비난과 공격을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임명권자에게 다시 위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비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임기를 3개월 당겨서까지 그만두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상황은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 뜻과 상관없이 흘러왔을 뿐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왔을 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날 퇴임 인사에서 저로 인해 받았던 편향성 주장으로 인해서 후배님들이 받았을 불편함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3년간 제가 지녔던 진심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좌파 영구집권, 좌파 장기집권이 완성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붕괴된다면 조혜주는 영원히 자신이 범한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면 조혜주는 다른 부정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영원히 감옥에 갇혀야 될 것입니다. 설령 오늘의 상황은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왔을 뿐입니다라고 변명할지라도 그런 공정선거를 파괴하고 권력을 훔치는 세력에 부역해서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그런 책임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원하지 않았던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고 그들의 입법 독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에 이어서 2022년 대선에서도 사전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혜주가 다른 부정선거 가담자들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공화국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조혜주가 다른 부정선거 가담자들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아주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공화국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혜주와 다른 부정선거 가담자들이 감옥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공화국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이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을 뜻합니다. 그 모든 것이 3구 대선에서 결정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조작의 황금어장인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 투표로 몰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 개인과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일 것입니다. 반드시 당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